네, 뉴스 외전 속 경제 특화 코너 경제 오아시스입니다. 늘 어려운 경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앞 코너에서 이 경제 특별 수행단 얘기도 했는데요. 경제 뉴스의 김이상궁 본인을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를 하나 꼭 짚어주신다면요. 이번에 뭐 다들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네. 특별 수행원 중에 3분의 1이 재계 인사들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4대 기업의 총수들 대부분이 참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북한에 가서 머지않은 미래 북한과 어떤 면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 긴밀하게 얘기가 오갈 걸로 보이고요. 네. 내일 북측에서는 리용남 북한 경제 담당 내각 부총리와 면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공식적인 행사 말고도 실제로 어느 곳을 둘러보게 될지 그리고 혹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한반도 신경제지도 네. 여기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되겠구나 이 부분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공간에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 나오시면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추석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앞두고 이 국내 장바구니 경제 얘기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례상 준비 때문에 장 보러 갔다가 이렇게 대폭 줄여서 사오신대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상추 쌈을 싸먹는 게 아니라 상추를 고기로 싸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장바구니 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8월보다는 그래도 좀 안심하셔도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품목별로 좀 값이 오른 게 많습니다. 네. 일단 여름에 워낙 더웠죠. 우리가 폭염 때문에 뭐 배추, 무, 상추, 시금치 이런 것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도 8월 말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차례상 가격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작년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10% 정도는 체감하는 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차례상에 특히 쓰는 그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뭐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한 단에 10,000원을 넘었다는데. 그게 불과 2주 전 상황이에요. 네네. 2주 전만 해도 시금치가 너무 비싸서 한 단에 이 가격 실화 맞나요? 이런 그러게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네. 다행히 이번 달 들어서는 9월 둘째 주부터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네, 한 6,000원 후반대 정도에서 팔리는데 그래도 비싸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사서 먹던 그 가격을 생각하면 네. 굉장히 비싼 편인데 시금치가 올해 순환이 많았습니다. 연초에는 너무 기온이 낮아서 고생을 했고요. 네. 한여름에는 폭염이라 시금치가 녹아버렸고 그리고 폭염이 이제 물러가나 싶을 때는 또 폭우에 시금치 농사가 좋지 않아서 맞아요.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도권에 공급되는 가격이 그만큼 뛴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날씨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날씨를 좀 원망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채소들은 뭐 당연하고요. 과일도 그렇고 과일도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생선도 그렇고요. 지난해보다는 값이 껑충 뛴 셈인데 그래도 이번 달 들어 좀 내렸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봤더니 1%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보면요.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11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휘발유 넣으러 주유소에 간다. 네. 그리고 뭐 고춧가루를 산다. 이럴 때 기름값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고춧가루 값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뛴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든단 네. 말이죠. 이걸 말하자면 통계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통계라는 게 사실 어느 한 품목만 가지고 물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460개 물가를 산정하는 네. 그 여러 가지 품목들을 다 모아서 한 달에 이 가구에서 보통 이 물건을 사는데 얼마나 쓴지 가중치를 둡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예컨대 계란을 많이 먹는 집에서는 계란 가격이 오르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느낌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공공요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전월세 비용이 떨어졌다 그러면 전체 평균은 낮아지기 때문에 네. 내가 장바구니에 흔히 담는 것의 물가를 통해서 느끼는 소위 체감 물가하고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물가는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통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렇게 농산물 물가, 이 차례상에만 쓰는 거라서 가중치가 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또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그 체감 물가하고 지표상의 물가 차이가 워낙 커서 네. 그 괴리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주관적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그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물가가 뛰었다고 느끼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 통신요금이나 아니면 배추, 무 가격이 올랐을 때 타격이 크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번에 차례상 물가, 차례상을 차릴 때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격을 낼 때도 예컨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조사를 하면 전통시장은 한 19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대형 유통업체는 20만 원대 초반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유통업체끼리 또 따로 조사를 하면 그 유통업체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전통시장에서는 한 23만 원 정도, 대형 유통업체로 가면 한 33만 원 정도 들 거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 그리고 네. 기준에 따라서 사실 괴리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괴리는 클 것 같은데 정부가 그래서 조금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올해에도 추석 앞두고 비축 물량을 시장에 대거 풀었잖아요. 이거 좀 괜찮아질까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효과는 있죠. 네. 그러니까 방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파도가 높게 치는데 그 파도를 못 치게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육지로 범람을 해서 그 파도의 영향이 지나치게 커지지는 않게 네. 막아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매 명절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네. 수급 상황을 좀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햅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쌀 수급 상황을 보고 정부가 비축 물량을 벌써 3번째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좀 조정을 하면 많이 올라 있는 가격에 물을 타는 소위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햅쌀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도 3월에 그 45,700원 정도 하던 쌀값이 8월 기준으로 48,800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올랐다고는 느껴도 네. 실제로 시장에서 말이 나오는 것 정도로 그 가격이 다 반영되지는 않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라고 하셨어요. 파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러셨는데 이 물가 파도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머니 사정이 좀 두둑하다, 내가 그 추석을 좀 마음 편히 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이거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았네. 이 정도면 감당할 네. 수 있겠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올해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렇죠. 특히 1, 2분기의 소득 규모를 보면 소득 하위 60%, 처분 가능 소득이 줄었습니다. 1년 전하고 비해서 그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네.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건 세금 다 내고 보험료 다 내고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돈 네. 있잖아요. 그런 돈들을 다 모아보니 지난해보다 사정이 안 좋아졌더라.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올랐단 말이죠. 네. 어쨌든 그러면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올랐으니 체감하는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차례상을 줄이자니 조금 마음에 걸리고 또 온 가족이 모이니까 음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데 말이죠. 네. 그렇다면 박연미 평론가님께서 네. 이 추석 이 알뜰 장보기 꿀팁 하나 주고 가시죠. 일단 그 육류는 좀 미리 사시는 게 싼 네. 편이에요. 네. 그리고 과일류는 그 추석에 임박해서 사시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매년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는 5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는 피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때 너무 붐벼요. 아. 붐벼서 좋은 물건 고르기도 어렵고 네네. 주차하기도 어렵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는 추석 전날 전국 대형마트의 한 절반 정도가 문을 닫거든요. 네. 미리 장을 보시고 가까운 전통시장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육류는 미리 그리고 과일은 느긋하게 추석 앞두고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물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